성과 저기 측정 척도집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금회라든지 우리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집에 가서 저거 PDF 파일이니까 열어서 잘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것을 알아야 깊이 있는 프로포저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무슨 소린가? 성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척도집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프로포저를 하는데 프로포절 사업계획서, 또 여기에 딸려 있는 과목이 뭐라고 그랬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여기까지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게 우리 저기 교과서 같으면 교과서 책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잘 하려면 꼭 이 과목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하면서 대략 지금 배운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과 개발 평가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통계학이라든지 발달 심리 대학원 같은 데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척도를 내야 되고, 이 아이를 심리 치료를 하려면 처음 한 건 내가 보니까 이 조사를 해요. 어떤 자료 시스템에 의해서 이 아이의 정신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무조건 심리 치료해라 돈 주는 게 아니라 척도집을 해서 거기 나와서 이제 상, 중, 하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는 정말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아이들은 NGO보다는 이 통합병원 쪽에 있는 심리치료 쪽으로 공고를 해준다 이거죠. 예. 근데 뭐 경미하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 괜히 또 병원 데려가면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예. 우리가 지금 요양원도 이 갈등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고령화가 돼가지고 우리 처음 요양원 열었을 때 102세가 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102세. 그러면 인간이 안 아파도 102세면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분은 통 없어. 내가 보니까 막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막 요양보호사들이 지쳐 따라다니느라고. 오히려 치매도 없지, 노래도 잘하지, 박수도 잘 치지, 먹는 것도 1등이야. 70세 80세 된 사람들보다 2배 3배 드셔. 잘 드셔. 근데 하나 흠이 있다고 보면, 화장실 가면 휴지를 다 담아. 와, 스트레스예요 그거에. 그 할머니 왜 휴지 이렇게 담는 거야? 그러면 막 뭐라고 하면 옛날 했던 뭐 생각이 난가 봐. 그리고 이제 휴지에 대한 강박증이 있더라고. 어디 가면 그냥 휴지 막 담아야 돼. 이게 병이야. 그 할머니 혼내면 안 돼. 알았어 할머니, 그래 휴지 많이 담어. 그리고 이제 1시간 뒤에 가보면, 침대에 가보면 휴지가 거기 쌓였어. 그러면 이제 없을 때 몰래 또 가져와야 돼. 그게 일이야. 그분 해야 되는 일.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그분도 이제 이게 할 일이 없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아예 이제 요양보호사가 좀 귀찮은 것 뿐이지 냅둬라. 내가 이야기는 했나요? 그 요양원에 가면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 속에 뭐 이렇게 작곡 출연하기 이런 거 있어. 젓가락으로. 예? 2가지 힘을 길르는 거예요. 그 쌀 속에 막 콩 넣어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뽑아내라 그러면 그거 쉽지 않죠. 노인들은. 예? 콩 안 널치고 쌀 속에서 젓가락으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 인지 훈련. 쉽게 말하자면. 예. 그 이제 한 시간 동안 그것을 하면서 다 골라내면서 집중시키고 이제 발달을 시켰어.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야. 그 다음 또 프로그램 하려면 석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덜 치매인 노인들은 열받아. 아니, 한 시간 동안 이거 치료하니까 와, 이년아, 왜 섞어? 이렇게 나오는데 치매가 어느 정도 간 사람은 몰라. 섞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경험으로 이거 골라내기 해보면 이게 치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순간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네. 그리고 등급 내려고 이제 공단에서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와서 이제 물어본대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이 교육시켜 놓는 거예요. 할머니, 그 치매 받아야 되니까, 등급 받아야 되니까, 생각 안 나면 안 난다고 그래. 교육시켜 놓으면, 등급 받으러 오면 정신이 촐랑촐랑 해가지고, 할머니 생년월일 따다다다닥 되고, 생일 며칠 와바바바 되고. 아니, 요양사가 부러울 때는 모른다고 정신없다고 그러면서 돌아버리는 거지. 요양보호사. 검사 나올 때는 초롱초롱해진대. 희한하게도. 어쩔 때는 시키면 요양보호사가 그러라 그랬어. 또 그 말까지 붙여버린대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정신이 하루 종일 빼놓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갔을 때 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왔을 때 나온다 그 말이지. 이제 이걸 하다 시행착오를 많이 하니까 등급 매긴 사람도 안 거야. 하루 종일 치매가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봐주고 행동해가지고 좀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인정을 하는데, 요즘 많이 인정하는데 초창기 때 그것 때문에 시작 이것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도 원리 원칙대로 하려니까 아니 지금 주민등록번호 제대로 하나도 안 빠지고 됐는데 어떻게 치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치원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노치원이 되는 거예요. 노치원. 요양원이 안 하고 노치원이라고. 노치원.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근무한 사람은 가면 이제 노치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요양원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요. 비슷해요. 내가 가보니까. 노래하기, 운동하기, 뭐 한 거. 어떻게 보면 더 유치원이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애들은 움직이라도 잘하고 뛰어다니라고 잘하지. 어른은 그게 아닌가. 이 움직이게 하는 게 큰일이거든. 그래서 옛날 우리 요양원에 실습할 때는요, 가면 선생님들이 다 아침 체조시켜요. 앞에서 재롱 떨어야 되고. 해보니까 재밌더래요. 보니까 실습생들 가가지고 보면 진짜 우리 엄마 생각나고 막. 요양원이 이 선입견에 있던 생각이 지워진대. 진짜 요양원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집에서 하루 종일 문 잠가 놓고 직장생활 심한 사람들은 감옥이에요. 바깥에서 열쇠 채고 간다는 거야. 그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올 수는 없어. 그게 나아요? 아니면 요양원의 전문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내가 직장 가면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하냐고. 아주 순한 치매는 그래도 문 잠가 놓고 나면 가만히 계시고 차려놓은 거 밥 먹고 그렇게 계시는데, 치매가 있는 노인들은 가스 잠가 놔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잠가 놔야 되는 거예요. 남 볼 때는 우리가 완전히 이거 뭐예요? 감옥살이 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멀지 않아서, 나 60인데 10년, 15년 뒤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이지. 갇혀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상상도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해요. 진짜 취미를 하나 가져야 된다. 우리 뇌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운동이든 책보기든 뭐든 더 노령화 될 수 있다. 고령화 될 수 있어. 부부간에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한 가정에 치매 한 노인 딱 생기면요,
며느리, 시어머니 뭐 할 거 없이 치명타예요, 치명타. 우리 한 분, 우리 전사님도 아드님이 아예 어디도 못 가고 이제 집은 비싼 집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도 요양원을 안 가시려고 그래요. 네. 치매가 심하니까 이렇게 뭐 약도 좀 드시려고 그러는데 또 귀신처럼 약을 안 와가지고 약을 요구르트에 타도 알고, 예? 한번 들킨 뒤로는 의심이 생기니까 뭐든지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요양원에 보내시긴 했더라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차라리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요양원 가기가 쉬워. 근데 어르신들이 몇 푼 가지고 있으면 내 집에서 나는 살란다 그러고 버티면 며느리들이 뭐 요양원 보내고 싶어서 보내겠어. 요즘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다 그런 현장에 근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 해야 될까?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할 때, 자, 그런 일이 벌어져 있으면 치매, 예를 들면 치매 예방 프로포즈를 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 7080 70세에서 80세까지 치매 예방 대상 목적 방법 적극 대처법. 자, 이게 제목이라고 해요. 7080 치매 예방 적극 대처법. 이제 치매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70세에서 80세까지 한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저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저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과 측정 척도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70세에서 80세까지 요양원에 치매가 아닌데 오신 거예요. 요즘은 치매 요양원도 따로 있잖아요. 섞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분리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치매 지금 예를 들어서 초기, 여기는 치매 중기, 뭐 있는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치매 말기. 네. 그러면 치매 초기는 선생님 뭐 어떤 게 치매 초기요? 네. 왔다 갔다. 분필 어디 있어? 분필. 네? 근데 나도 자꾸 핸드폰을 가져가야지 하고 방금까지 충전시켰어. 엘리베이터 내려, 어이구, 놓고 왔다. 다시 올라가. 에? 치매야? 아니. 그건 뭐예요? 차이가 치매는 기억을 못하는 것이고 단순 저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가 거기다 놨지 그걸 기억나는 거는 치매가 아니라고. 그건 뭐예요, 그건? 그냥 건반증. 건방증? 네. 깜박깜박? 그러니까 그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치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지. 그래서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눈다 그래봐요. 내가 프로포즈를 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치매 초기인가 이거를 써줘야 되잖아요. 중기, 말기. 예. 근데 70세부터 80세까지 우리가 여기 20명이 있어. 근데 목적이 뭐예요? 치매가 빨리 20명이 안 오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걸려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칠 수도 없어. 치매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왜 약 먹어요? 약간 느려지게. 네. 전지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속도가 천천히 가도록. 그러니까 걸렸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는. 집안에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잘 안 해요.
걸리고 나서 쏟아부 가족들이. 근데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치매 치료가 중요해요, 예방인종이에요. 예방. 그러니까 프로포절도 치매 후에 하려고 자꾸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는데 아니라니까. 예방이 많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방 뾰족하게 없어. 대부분 물어보면 걸린 뒤에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웜에 우리 어머니 치매네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졌지만 끝난 거라고. 왜? 고칠 수가 없고 지연시킬 따름이니까. 네. 근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치매다, 치매로 가고 있다 그렇게 안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실제적으로는 공통점은 있어. 늦추고 안 걸릴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예요? 뇌를 매일 회전시키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까 쌀 속에 콩 가득 해놓고 그거 정말 할 일 없는 시간 아니에요. 그거 진짜 짜증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걸 또 추려냈다가 다시 섞었다가. 그러니까 보통인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걸 또 섞느냐고, 힘들어 죽게 다 해놨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건강한 거라고. 건강한 화를 내는 것이 건강한 거다 그 말이지. 근데 섞어도 왜 섞은지 말을 안 하면 벌써 그거는 중기 말기에 들어가 있다, 이 치매가. 그러면 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중요한 게, 상대방이 프로포즈를 나에게 돈을 줬을 때 너네 기관에서 7080 20명이 이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했을 때 하기 전하고 한 후에 어떻게 달라졌냐, 그 결과를 나한테 줘봐. 이걸 우리는 내야 돼. 뭐 돈만 달랑 5천만 원 주면 그냥 아싸라비 그러고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프로포즈를 할 때 그 느낌 없이 다가가면 혼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골통 빠져. 이 결과서를 내야 되니까. 뭐 됐다고 좋아할 일만 아니다 그 말이지. 예. 예를 들면 우리 아동 청소년이고 어른도 비만 탈출이라고 해봅시다. 비능한 탈출. 이거는 뭔가 확실하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는 나도 잘 모르겠어. 예. 이게 방법론이 모르니까. 예? 자, 의학적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 조금 자료를 바꿔서 예를 들면 비만 탈출. 그럼 앞에다가 1318 비만 탈출 행복 바이러스 전파. 이렇게 해서 제목도 멋있잖아. 13세에서 18세 중고생들 비만 탈출 행복 바이러스 전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우리 예를 들면 19명 속에서 비만 학생들 여자 남자를 봤더니 5명이에요. 자, 그러면 19명을 다 해주는 프로그램이 돼 집중적인 사람이 5명이란 소리. 그죠? 포커스가.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하려면은 보통 한 중학생이면 표준이 몇 킬로지? 대략 표준이? 네? 40킬로? 50킬로? 비만은 알겠는데 정상이 대략 얼마냐 이 말이에요. 45? 45인데 이 아이는 75야. 75. 그럼 확실히 비만이죠? 예. 그러면 45에서 75니까 30kg를 빼야 돼. 예.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30kg 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14kg는 뺐어, 어쨌든 나도. 근데 그게 2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야.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보고, 농협 가서 닭 가슴살도 사보고, 한 3번 먹다가, 에이씨, 그냥 비만으로 살래 하고, 포기도 해보고, 진짜 맛없는 게 닭갈비, 그거예요. 닭가슴살이에요. 그대로는 쳐다보지도 않아. 포장은 멋지게 해놔서 맛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를 왜 먹으라는지 알겠더라고. 차라리 두부를 먹고 말지 못 먹겠더라. 그거는. 사실은
그런 엄청난 시련과 각오가 있어야 빠진다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우리 애들 딱 보니까 몇 명이 내 눈 안에 들어와 5명 정도. 그래서 농협에 갔더니 이 포장 닭가슴살은 맛이 없어.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 통전업인으로 된 닭가슴살도 있더라니까. 이렇게 동그란 거예요. 캔 속에. 그래가지고 한 박스를 샀어. 뭔지도 모르고. 왜? 식사 때마다 애들, 고기 있는 애들 요것 줘라고 하려고. 나도 맛이 없는데 애들이 맛있겠어? 그거 그냥 속에다 넣어서 끓여 없애니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지도 않아, 애들이. 그래가지고 무식해서 그거 사왔다는 소리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여기 억지로 막 맛있더라고 분위기 띄우는데 안 돼. 애들이 안 먹어. 실패. 한 박스 버리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먹었어, 억지로. 자,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사전 조사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프로젝트를 할까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5명의 밥 먹을 때 관찰이 필요해. 그죠? 주로 무엇을 먹는지. 예. 우리 선생님들이 무조건 식탐하지 못하도록 그 동그란 찬에다가 무조건 선생님들이 해줘라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런 식이야. 맡겨버려. 그러니까 죽어도 먹기 싫은 놈은 안 먹어. 그 반찬을. 5가지 해놓으면 2가지만 달라고 먹고 뭐 깍두기 3개 뭐 셔가지고 놓고 있고.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반강제성이 들어가야 살을 뺄 수 있으니까 프로젝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이 프로그램 짜기 전에 선생님들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독님 그 뒤에 저 지우개 있나요? 그 저기 예,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이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5명을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자, 5명을 관찰하는데 첫 번째 식생활, 두 번째 학교, 또 센터 생활. 자, 방과 후 뭐 하는가 아이들 공부 빼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 뭐가 있을까? 하루 일과를 봐야 되겠죠. 식생활을 집에서는 모르지만 센터에서 먹는 거 딱 보니까 이 애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어. 인스턴트, 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스턴트, 그 다음에 뭐 초콜릿 종류 뭐 이런 거. 또 먹는 것도 보면 짜고 맵고 막 이런 거 먹고. 자, 하나하나 몰래 체크하기 시작해야 돼. 두 번째, 학교는 반강제적으로 8시에 가야 되고 한 4시쯤 와서 얘들이 뭐 한가. 우리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또 관찰해야 돼. 오면 막 노래방부터 하는 애들이 있고 뭐 저기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오자마자 간식 뭐예요? 그러고 간식 찾는 아이들이 있고. 간식도 식탁에 맞게 딱딱 주는데 순정해서 먹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감자 쪘다 쳐다보지도 않아. 다 알잖아요. 오늘 뭐지, 메뉴가 뭐지, 그렇게 해가지고 닭강정 그러면 밥 안 먹고 그냥 왕창 먹어. 이 특징이 얘들이 그러거든. 막 콜라 막 이런 거에다가 칼로리 계산하면 막 1000칼로리, 2000칼로리, 3000칼로리 넘는 것이 주식이야. 어떤 놈은 콜라로 밥 말아 먹는 놈도 있어. 느끼하죠? 근데 그 애들은 하나도 안 느끼해. 우리 생각이지. 사실은 다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비만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비만일수록 운동을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더 힘드니까.
절대 힘들어서 운동 쉽게 못해. 예.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고, 예,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하려면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그 5명 위주로 1년 동안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어디 꺼져버렸네. 측정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5명 위주로. 근데 사업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야, 니들이 타켓이야. 5명 세워놓고, 응? 아예 보란 듯이 니들 살 빼는 게 사업이거든? 이러면 안 하려고 그러지. 예. 그러니까 분위기는 전체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5명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얘들은 멘토로 따라 붙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 들어가기 전에 체중을 재야 되잖아. 실시하기 전에. 전후, 비포, 이게 있어야 돼. 시작이. 그러면 프로젝트 올리기 전에 저울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입 도구가 이제 또 이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사지 말고 망가져. 얘들은 등치가 커가지고. 튼튼한 거. 목욕탕 가면 그런 거. 예. 그런 거 하나는 사놔야 돼. 왜? 못해도 3달에 한 번씩이면 4번은 측정해야 돼. 4번은. 비포 전후로. 예? 근데 측정할 때마다 5명이 타겟가 되면 애들은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명 다 한다 그러고 다 같이 똑같이 재야 돼. 아셨죠? 사전 사후를. 그러면서 프로젝트 낼 때 5명이 중점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들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내가 해보면 이것들은 자기들이 타겟인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찍습니다. 찍을 때 어떻게 찍어? 찍으라니까 또 다리 밑에 그 키로수만 찍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2가지를 찍어야 돼. 전신 그리고 키로수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이게 프로포즈 시작할 때 전에 예를 들면 76kg, 홍말순 이렇게. 예. 절대 외부에 보이지 않게 잘해야 돼 이거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야 우리 다 이거 3개월에 한 번씩 재야 돼. 빨리빨리 와. 그러고 자연스럽게 다 재야 되는 줄 알고 5명만 재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한다. 그리고 이제 시작 전에 재놨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고, 2번째 식생활에서 우리가 다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에 식당 담당하는 사람하고 조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 이 프로젝트 하니까 어차피 이거 하라고 돈도 탔고 간식도 더 줘야 되는데 더 살쪄버리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76이야. 3개월 뒤에 80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또 더 올라가네. 83이 됐어. 비만 프로젝트로 돈을 탔는데 75kg였는데 나중에 1년 뒤에 85kg가 나갔어. 그럼 그 다음에 사업 죽었어? 안 좋지. 병 고치려다 병 더 넣네. 우리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현상이 그렇게 나와버렸잖아. 다만 5kg, 10kg라도 빠져야 이게 우리 사업이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려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체중 감량하는 거. 아시죠? 그게 오버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격이잖아요. 권투 선수 좀 버리고.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감량하는 게. 똑같아. 아이들한테 그 암시를 주면 안 되지.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 거지. 알게 모르게. 그래서 너무 맛이 없어서 안 되고, 맛이 있는데 칼로리가 적은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초콜릿 이런 거는 무조건 못 먹게 하고, 고칼리는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하든지 바꿔야 된다. 식단하고 이게 조인이 맞아야 돼, 이제는. 센터에 와서만이라도 비만 음식 못 먹게 이제 프로젝트가 첫 번째 들어가야 되고, 이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 노력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식단, 비포 전,
사업 비포 후에 식단을 비교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 사업 계획서에. 그래야 노력한 그거에 보이잖아요. 사전에 이게 체중 쟀던 것 올려놓고 3개월 뒤에 단 0.5kg라도 감소가 돼야지. 지금 72kg에 시작했는데 75kg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건 불안해. 네. 사업을 불안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끼만 먹는 게 아닌데 세 끼만 먹는데 아이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 3kg 잡아도 4분기니까 12kg야. 한꺼번에 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려면 운동 프로젝트도 들어가고 계획서가 철저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센터에 오면 이제 4시부터 왔다 그러면 간식 안 줄 수 없어. 애들은. 그렇다고 간식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간식을 먼저 주고 그 후에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가벼운 운동부터. 내가 헬스클럽 가보니까 힘 안 드는 운동이 있더구만요. 근데 오래 하면 힘들어. 발판 하나 놓고 올라섰다 올라섰다 이걸 하라는 거야. 아, 이거 무리한 운동을 왜 하지? 처음에는. 근데 이걸 하니까 기본기가 잡히더라고. 네, 처음에는 이거 한다고 빠지겠나 그랬는데 아니야. 네. 그리고 벽에 대고 이렇게 서 있으라는데 이게 처음에 가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5분 지나니까 힘들어. 네. 완전히 얼차리 버리더구만 보니까. 그리고 100만 원을 받는 거야. 응? 그 뭐라고 하더라? 그 지금 우리 기계 하버드 있어요. 이번에 사업 우리 했는데 보내주더라고. 인바디 체형기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사람 올라가면 체중부터 이렇게 딱 되어가지고 얘들이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그거 와가지고 이제 이거구나. 내가 이거 해봤잖아요 그거를. 응.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놓고 치밀하게 하는데 나중에 막 대본도 받아와라 애들. 거기서도 다 계획이 있는 거야. 이 속에 내부 조사까지 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 똥 받아오라겠다고 또 애들이 그렇게 안 받아오려고 그래. 근데 무식한 게 아니거든. 옛날 우린 진짜 똥 받아오라면 비누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냄새 날 정도로 막 그렇게 갖고 왔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하다 변 안 나오면 막 된장도 넣어가지고 하고 막 그런 애들 기억나죠. 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변 받으러 갔다고 화장실 막 2시간, 3시간에도 안 오는 애들도 있고 막 시골에. 네. 그러고 못 주죠? 그러고 우리 주잖아. 해충약. 발견된 애들은 해충약. 네. 근데 전번에 네이버에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네이버에 밴드에 소식을 올려놨는데 한 사람이 너무 먹어도 이제 힘들고 그래가지고 병원 조사를 했는데 그 해충 길이가 뭐 몇 미터? 25m? 몸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거짓말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사진 찍어서 또 공개해놨어. 와, 사람 속에서 25m짜리가 먹고 자랄 수 있다라는 거. 그 사람은 먹어도 헛것인 거지. 해충이 다 먹어버리니까. 에? 이해가 되더라고. 옛날에 우리 막 노랗고 그러면 시골에서 해충약 많이 먹었거든. 지금은 별로 없어. 근데 이게 모르니까 이제 제3세국 가난한 국가들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거를 조사를 하고 이제 5명뿐만 아니라 다 만들어야 돼. 왜 우리만 이거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오면 줄넘기 하라고 막 체크하고 막 이러니까 똑같이 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5명은 집중적이 돼야 된단 말이지. 오면 잇몸 이렇게 40. 그러면 이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 프로포절 속에다가 홍말순 처음에 오면 잇몸을 이렇게 40. 둘이 잡아주고 A, B 이름 써가지고. 그러면 수술해. 그럼 절대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 사업 담당자 한 사람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야. 체크까지 다. 5명 왔냐? 특히. 그래가지고 잇몸을 40개 쓰면 확인하고 체크하고. 매일 그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먹을 때 또 체크.
이게 3개월마다 1분기니까 4번을 철저히 이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사업을 대부분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요 중간 평가를 해요. 또 돈 다 안 줘. 응? 반 줬다가 한 1월 달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6개월, 7월 1월쯤 또 반 더 줘. 네. 절대 요즘은 다 안 줘요, 돈도. 네. 실제적으로 개월에 맞게끔 쓸 수 있게끔 청구하라고 해가지고 딱 그 달에 맞게 쓸 것만 준단 말이에요, 돈을.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해 나가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매달 하면 더 좋은데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아까 처음에 찍었던 체중기 그거를 암시하면서 찍어야 돼. 전신하고 변화된 피로스 그거를 잘 사진으로 붙여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4번 2장씩 8번이 한 사람당 들어가겠죠? 예. 그럼 4번이면 5명이면 그것도 20장이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 전과 그 후가 정확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76kg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6kg 빠졌어요. 70kg야. 그럼 평가가 선생님 뭐 어떻게 나올까? 목표가 6kg 백으로 했으면 100점이야. 사람이 그거 이렇게 고무줄이요? 갑자기 20kg 뺄 수 있어? 6kg 1년 동안 뺐다고 해도 대단한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그 다음에 또 주세요. 1년 더 주세요. 그러면 안 줄까? 끝까지 빼야지. 그리고 2차 통과. 그러니까 처음 사업계획서 받기가 힘들어요. 잘 1년 동안 행사 잘하면 2년 차에는 그냥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에 도움을 주는 데서도 계속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기간을 좋아하라고 해요. 왜? 3년 해봐. 18kg 뺐어. 확실하잖아. 비만 탈출 3년 만에 성공한 거야. 그러면 공동모금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우리 하버드를 지원해줬어. 근데 나중에 이걸 활용하려고 그래. 모금회에서. 하버드 지원했더니 아이들이 16kg를 뺐다. 사람 관심 있으니까 다 그걸 보잖아요. 어떻게 뺐지? 그게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실시했고, 운동은 이렇게 있었고, 식이요법은 이렇게 했고,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힘이야. 재경부에서는 지금 아이들 3천만 원 들어서 예를 들어 1억 2천에 6명을 프로젝트로 성공했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산이. 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비만이 결국은 40대, 60대까지 해서 우리나라 세금을 써야 될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로 인한 비만으로 인한 질병 발생. 절대 국가도 손해볼 짓거리 아닌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비만 예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국가가 더 고마워라 해야 돼. 우리도 힘들지만. 일선에서 그런 일을 해주고 있잖아요. 병원 가서 빼는 것보다. 내가 너무 비만이 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돈 아까워 생각이 안 들어. 한 번에 가서 싹 빼버리는 게 있어. 지방. 뭔 술? 흡입술. 강제로 주사기 넣어가지고 지방 덩어리 빼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또 찔술 확률이 100%야.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 했더니 250, 300씩 들더라고. 근데 250이 비싼 게 아니에요. 이게 헉헉거리고 다다 보면, 이게 진짜, 여유만 있으면 당장 가서 빼버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든다, 그런 말이에요. 왜? 호흡이 곤란까지 올 정도면 한 20, 30kg 이상 자기 체중에 더 나가는 사람들은 배가 나오면은요, 관절이 이상이 와요. 무릎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이 다 갈라지고, 겨울에는.
그래서 비만이 모든 만병의 병이라는 이유를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다가 또 계단 잘못하다가 발 접쳐가지고 또 철심 박았지. 또 뭐 협시증 또 시술했지. 한 돈 천만 원 또 나오지. 이게 말이 아니야. 그 근원은 결국은 비만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사업 심나 하고 이게 달라들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국가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이거 빼놓고 무슨 프로그램을 먼저 하겠냐, 그 말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구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도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재밌게 운동장에서 막 억지로 뛰지 않고 자연스럽게 운동을 해야 밥맛도 좋아지고 이게 균형이 있지. 뺑뺑이 돌린다고 막 운동장 10바퀴 돌아라. 이거는 지겨워서 못하는 거지, 애들이. 그거는 자연스러운 운동이 아니잖아. 얼차례지,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나가요. 예. 그러면 5명에 대한 차트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가가 들어가겠죠. 평가가. 네. 근데 프로포즈를 평가하면 사업 딱 나중에 끝나면 평가서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A, B, C, D 중에서 뭔 맞은지도 모르고 우리는 사업이 끝나. 근데 기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2차, 2년차 딱 시키죠? 그러면 그 성적을 딱 보는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 도청 심리사업 했더니 내가 오픈 안 했나요? 94점. 최우수. 그냥 점수만 한 게 아니라 항목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40개 항목이 넘어. 평가 항목이. 네. 그래서 내가 올해 딱 보고는 신입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보여주려고. 차라리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달라들어라, 행정을. 그리고 요 40가지 품목에 입에되지 않게 잘 처방을 해라. 이게 훨씬 더 현명하잖아요. 뭐 평가할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사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피드백을 못 받아봤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프로포즈를 했지만. 당신 이번 사업이 뭐요? 몰라.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그 항목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팁을 알아야 돼요. 고수가 되려면.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그 시기시기에 놓치지 말고 자료를 하려면은 방 강제선을 띄어서라도 이 차트가 나오게끔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애들은 씩씩거리라도 잇몸 사실 정말 하기 싫어도 합니다. 야, 너 만병의 통치로 평생 고통 당할래? 지금 살을 뺄래? 그러면 또 살살 올리면 또 해, 애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포즈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하루 일과까지 다 해서 여기 센터에 5시간 있는 동안은 철저히 관리해 줬는데 나가서 스낵 먹고 다니고 먹고 싶은 대로 뭐 떡볶이 먹어버리고 뭐 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은 그룹 아이들을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길거리에서 맨날 마주쳐. 시설에서 선생님들 식단 관리 잘 하거든요. 당뇨 있고 막 이런 애들은. 안 해주면 죽어. 복수 쳐가지고 진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15일 만에 나온 애들도 있고. 5학년 때 왔는데 그렇게 비만이 될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중학교 올라가고 벌써부터 갑자기 몸이 막 비대해지면서 위험수에 올라가 버리더라니까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뭐 식당 이렇게 할 때 뭐 음식이 좀 나쁜가 그랬는데 아니야.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바깥에 길거리 음식에서 그렇게 비만 음식을 막 햄버거에다가 막 이렇게 과자 달고 살고 먹고 다니는 길거리 나한테 몇 번 듣겨. 아무리 학교에서 또 시설에서 관리를 해준들 거기서 세버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순찰도 필요해. 순찰도. 애들은 지역에서는. 가끔 들어가서 PC방에서 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팔아. 라면부터 해가지고. 밤을 새면서 PC방에 있으면서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저녁에.
이게 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왜 안 되나 그랬더니 핸드폰이 다 있고 옛날처럼 인터넷 컴퓨터 그렇게 중독에 빠지질 않아. 그 집에서 철저히 감시를 하잖아. 안 들어오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은. 네. 옛날에는 컴퓨터가 귀했을 때는 돈만 있으면 PC방에 몰래 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하다. 네. 자, 요거 프로포절은 전번에 한번 대충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내가 말로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결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에게 좀 압박이 오더라도 절대 체중이 단 1kg라도 줄어가야지. 그러려면 신경 우리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왜? 시작 전에 사진을 찍어 놨으니까. 줄어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푸시를 하게 된다. 사업이 좋은 것은 안 할 때는 뭐 더 늘어가든 좁아든 관심이 없었어. 근데 우리가 사업이라고 받았는데 얘들이 대상이 됐는데 키로수가 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감시가 되고 우리도 이것을 감시하게 되고 식단도 감시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시설아이 아니고 일반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부모한테도 통보를 해야 돼. 이거 사업 프로젝트로 들어가는데 가정에서도 협조해 줘야 됩니다. 또 학교 선생님한테 통보도 해야 돼. 우리 이러이러한 프로젝트 이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삼위일체가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줘야 이걸 이뤄낼 수 있는 사업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1년만 딱 해보면 2년 차부터는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겠죠? 예. 행정도 쉬워지고 요령도 하니까 이제 대상자가 바뀌지 않는 한 3년은 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3년 하면 웬만한 그 감량은 프로젝트는 성공해요.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제일 쉬운 시업이기도 해. 근데 여러분이 함부로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달라들면 성과 측정표 내기가 쉽지가 않아. 무슨 소린가? 아이들이 ADH가 3만 원 애들이 많아. 저희들 때려잡아야 되겠다 하고 프로포즈를 거창하게 ADH 청소년들을 위한 회복법 해가지고 딱 넣었어. 근데 왜 이게 쉽지 않을까요? 처음에 나는 이게 뭣도 모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한번 뛰어들었다가 이 측정표를 막연한 거야. 선생님 ADH 감소를 어떻게 측정할 거야? 밥 먹는데 딴짓거리 3번 했는데 한 번 한다 그럴 거야? 그래서 정신과 관련한 거 이런 거는 함부로 달려들지 마라 그 말이야. 이게 질적인 측정법인데 제일 어려워요. 우울증 감소를 위한 애들 우울증 많이 있어.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거야? 설사 의사를 끼고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봐요. 그래도 무지하게 이게 정밀한 것이 필요해. 응? 정신과 의사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달라드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업 프로포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타겟으로 삼아라. 확실히 내 눈으로 보고 감소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셨죠? 예. 그러면 또 겁내가지고 정신 쪽은 아예 손도 못 대면 안 돼. 예를 들면 아이가 우울증으로 달라들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측정을 내면 돼. 아이가 오는데 측정 전에 센터에 오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 사인 받아. 얘한테. 그래 놓고 3개월 뒤에 우울증 치료에 대한 프로젝트, 운동 프로젝트, 코믹 프로젝트 다 집어넣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가 센터에 와서 한 번도 웃지 않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 100회 웃었다. 그러면 그건 측정이 가능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게 측정이 쉽겠는가 어렵겠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달라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게 제일 키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감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막 달라들어. 예. 근데 절대 쉬운 게 아니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해갖고 그 첫 해에 아웃돼 버려. 왜? 평가 때 제대로 못 봤잖아. 예. 적용을 못 하니까. 자, 이 정도 팀만 여러분이 안고 실습을 마쳐도 현장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생각이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거는 프로포즈를 되냐 안 되냐가 판가름이 날 수 있어. 왜? 심사를 할 때 내가 5천만 원 1억을 주는데 이 사업을 이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과연 이게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더 잘 알아. 이 과욕인지 실제 이 기관에서 해낼 수 있는 사업인지를 너무나 더 잘한다고. 그 프로포즈를 보면, 예, 이게 뻥인가, 이게 듣기 좋은 소리인가, 이게 가능한 건가를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저 측정 설명하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결국은 안 했어. 포기했어. 3개월 준비했다가 포기했다. 예. 이걸 설문을 받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야 돼. 계속 감시해야 돼. 근데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없어.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무모하게 도전하지 마시라.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측정하기 쉬운 것부터. 수치로 측정하기 쉬운 것부터. 예. 자, 오늘은 요거 전체적인 사례, 여기 사례집이 저기 왜 양식은 있으니까 다 못한 거 양식 보고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따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 예? 실증이 필요해서 내가 오늘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일부러. 아셨죠? 예. 마치려고 하는데 강의 더 들어야 되겠다. 없죠? 예. 워낙 강의 잘하니까.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